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 2019년 1회차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잼과 젤리 응고에 관여하지 않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잼이나 젤리 이런 물질에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은 뭐였죠? 뭘로부터 만들었죠? 이거를 과일로부터 만들었을 텐데 과일에 있는 뭐가 주된 성분이었어요? 펙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에 넣죠? 당을 넣죠. 또 산에 넣습니다. 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 세 가지가 3요소였습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건 뭔가요? 산은 들어가야 되고요. 펙틴 들어가야 되고 당분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의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현미, 백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정을 한다 그러죠. 현미를 100으로 보죠. 도정률을 물어보는데 현미에서 조금 더 깎은 건 뭐라고 불러요? 5분 도미. 5분 도미의 도정률은 어느 정도 됐었죠? 96%. 7분 도미의 도정률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2를 빼주면 되죠. 94%. 그럼 백미의 도정률은 얼마나 됐어요? 또 2를 빼주면 돼요. 92%. 2씩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분 도미의 도정률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에 94%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게요. 식품 가공에서 단위 조작 기술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위 조작 우리 뭐에서 배웠었죠? 열 전달과 물질 전달을 배웠어요. 자, 열 전달과 물질 전달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죠. 증류 맞고요. 농축 맞고 살균도 당연히 맞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품질 관리 자체가 열 전달, 물질 전달과 관련된 단위 조작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포장의 필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필름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문제에 비해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필름은 뭐가 있나요? 자, 이건 지금 다 플라스틱 소재를 물어보고 있는데 폴리에틸렌, PE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장재 중 하나죠. 굉장히 얇은 비닐 생각하시면 되고 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폴리프로필렌, PP가 있습니다. 두 개는 성격이 비슷하죠. 기체의 투과성이 두 개는 비슷합니다. 기체 투과성이 높죠. 폴리염화 비닐은 뭐죠? PVC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질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성질, 여기서 기체 투과성이 낮게끔 만들어준 필름은 3번에 나와 있는 폴리염화 비닐리덴이라고 하는 거고 약자로 PVDC로 나타냅니다. 자, PVC와 비슷하지만 PVC가 아니죠. PVDC로 나타내고 이게 기체 투과성이 가장 낮은 필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효소당화법에 비해서 산당화법이 갖는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화를 두 가지 방법으로 시킬 수 있어요. 당화는 뭐예요? 당으로 만드는 방법, 특히 뭐를? 전분을 당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다당류를 잘라주는데 이때 효소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산으로 잘라줄 수도 있어요. 효소를 쓰면 효소당화법, 산을 쓰면 산당화법이라고 불렀죠. 두 개가 특징이 달라요. 우리가 요즘에는 효소법을 많이 쓰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산당화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산당화법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뭐겠어요? 산을 쓰기 때문에 중화가 필요하겠죠. 산을 쓰니까 중화가 필요할 거예요. 산당화법은 중화 필요하다. 이거 맞는 거예요. 리을은 다 맞습니다. 리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착색물이 생성되지 않는다. 요거는 관계가 없는 설명. 산당화법에서 착색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효소당화법에 비한 장점은 아니겠죠. 자, 산당화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잘 모르실 텐데 당화액이 쓴맛이 냅니다. 쓴맛이 내요. 쓴맛이 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물질이 나오냐면 젠티오 바이오스 라고 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 물질이 당화액에서 쓴맛이 낸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쓴맛이 내는 문제가 있겠죠. 즉, 산당화법의 한계예요. 효소당화법을 쓰면 이런 쓴맛이
거의 안 납니다. 자, 따라서 이것도 산당화법의 특징이 맞습니다. 니은 리을은 뭐예요? 맞는 설명. 자, 그리고 산당화법이 갖는 특징이죠.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녹말을 정제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효소당화법은 정제할 필요가 없어요. 정제할 필요가 없다는 건 효소당화법의 특징. 착색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도 효소당화법의 특징입니다. 기역과 디귿은 효소당화법, 니은과 리을은 산당화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겠습니다.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산당화법이 갖는 특징을 물어봤으면 다른 설명은 효소당화법이겠거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밀가루의 물리적 시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밀로그래프는 뭐였죠? 밀가루의 호화 정도를 확인하는 거였고, 이를 통해서 아밀라제의 역할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익스텐소그래프란 게 있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파리노그래프란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했었죠? 익스텐소는 뭐였어요? 익스텐션, 신장을 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장도 알 수 있는 거 3번 맞는 설명이네요. 자, 근데 4번에 강력분하고 중력분 구분하는 거 어떤 거였어요? 세 가지 중에 파리노그래프였습니다. 파리노그래프를 통해서 강력분과 중력분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소건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산 건조식품은 다양하게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소건품이 있고 염건품, 동건품, 자건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소건품이라고 하는 건 조미하지 않고 원료를 그대로 건조한 거. 뭐가 있겠어요? 오징어 같은 게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고, 다른 거 하나만 더 살펴보면 2번은 굉장히 쉽죠? 소금에 절이는 거. 이건 어떤 거가 되겠어요? 염건품이 되겠습니다. 자, 소건품은 조미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한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동물의 사후 경직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물은 우리가 도축하고 나면 굉장히 딱딱해지죠. 딱딱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호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안에 있던 글리코겐이 어떻게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젖산으로 분해됩니다. 자,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분해돼요. 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럼 pH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pH가 점점 낮아지다가 더 오래 지나면 pH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가장 낮은 pH일 때 pH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극한산성이란 건 가장 낮은 상태일 때. pH는 몇 가지 떨어지냐? 정답은 5.4입니다. 5.4. 극한산성일 때 pH는 5.4까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소세지 만드는 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시지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기, 가공 기기들이 필요하겠죠. 1번에 나와 있는 사일런트 커터라는 건 사일런트여서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말로 하면 혼합기 또는 유화기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말로 하면 쉬워요. 유화기, 혼합기 뭐예요? 조미료 첨가해서 혼합해주는 기계. 정답은 1번. 초퍼는 뭐예요? 초퍼는 잘게 잘라주는 게 초퍼였어요. 스타퍼는 뭔가요? 스타퍼는 이 소세지를 우리 이렇게 생긴 케이지 안에 넣어주죠. 이 케이스 안에 넣어주는 건 스타퍼라고 해줍니다. 즉 충전해주는 거를 스타퍼라고 하고, 패커는 말 그대로 포장해주는 포장기를 의미합니다. 조미료에 첨가해서 혼합해주는 유화기, 혼합기는 사일런트 커터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버터류의 식품 유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버터는 유지방 함량, 수분 함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뭘로 나눌 수 있냐면 버터가 있고요, 가공 버터가 있고, 버터 오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유지방 함량과 수분 함량에 따라 나뉘어요. 버터의 경우엔 유지방 함량이 80% 이상, 수분 함량은 18% 이하입니다. 자, 일단 버터는 어때요? 80% 이상, 18% 이하. 정답은 2번이고, 다른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죠? 가공 버터의 경우엔 유지방 함량 30% 이상, 수분 함량 18% 이하입니다. 이게 가공 버터. 버터 오일의 경우에는 유지방 함량이 99.6% 이상, 수분 함량이 0.3% 이하인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은 버터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게 가공 버터나 버터 오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물어볼게요. 이어지는 문제는 체유법, 우리 유지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압착법은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는 거겠죠. 이때 압쇄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게 당연히 착유율. 착유율은 뭐야?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와 관계가 있겠죠.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증기를 이용해서 유지를 추출한대요. 이때 가열 처리하면 기름이 아래로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뜰까요? 생각해 봅시다. 증기를 이용한대요. 증기는 물로 만들죠. 물과 기름이 섞이면 기름이 아래로 가라앉나요? 아니죠. 위로 뜹니다. 위로 뜬 거를 추출해내야 돼요. 정답은 2번. 증기처리법에서 기름은 위로 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좀 생소할 겁니다. 냉동톤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냉동통은 여러분 잘 기억하기가 어렵겠지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은 문제를 이해해야겠죠. 20도씨의 물을 1톤을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15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냉동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이 한번 내볼게요. 물이 원래는 20도씨였어요. 기본적으로 몇 도가 돼야 돼요? 0도씨가 돼야 됩니다. 0도씨가 돼서 0도씨 물입니다. 그 다음에 0도씨의 얼음으로 바뀌겠죠. 자, 이 다음에 얼음인 상태로 마이너스 15도씨가 될 거예요. 즉 여기서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물 1톤을 0도씨에서 물에서 얼음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부르냐? 냉동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1냉동톤이에요. 자, 물을 얼음으로 바꾸어 주는 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은 넘겠죠. 이거 외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해요? 얘에서 1로 넘어갈 때 에너지, 얘에 1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1 냉동톤 더하기 얘의 냉동톤이 몇인지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1 냉동톤은 어느 정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1 냉동톤은 어느 정도냐면 79.6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79.6 정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 봐야겠죠. 20도씨의 물이 0도씨의 물이 된대요. 자, 물의 비열을 이용해야겠죠. 물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을 곱해줘야 되겠어요? 20도가 바뀌었으니까 곱하기 20을 해줘야겠죠. 더해주면 얘는 몇이에요? 2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얘는 이 정도 값이래요. 이거 일단 기억하고, 자, 이거 더하기 여기, 아이고, 자, 지워져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선은 정리를 해보면 0도씨의 물이 0도씨의 얼음으로 변하는 데가 1냉동톤이고, 이때 값이 어느 정도다? 79.6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다. 자, 이건 알고 있습니다. 1점 몇이나 2점 몇일 거예요. 1냉동톤 더하기니까.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해줘야 될 건 20도씨의 물이 0도씨의 물이 될 때 에너지 값을 구해야겠죠. 여기에 20을 곱했어요. 그럼 몇이에요? 2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얼음이 0도씨의 얼음이 마이너스 15도씨의 얼음이 됐대요. 그럼 얘를 이용해야겠죠. 곱하기 15를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15를 해주면 몇이죠? 15 곱하기 0.5니까 약 7.5가 되네요. 7.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에요? 27.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냉동톤이래요. 그럼 얘는 몇 냉동톤이에요? 27.5.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면 어느 정도 값이 나오냐면 얘는 0.345 냉동톤 정도가 나와요.
자, 여기서 0도씨에서 물이 얼음으로 될 때 이 냉동톤에 아까 요 변하는 거 두 개 더했더니 몇이에요? 0.345 정도 나온대요. 두 개 더하면 1.35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1.345 정도가 나오는데 반올림을 한 값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웠는데 제가 두 번에 걸쳐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1냉동톤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환을 해야 될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이거는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경화유를 제조하는데 공장에서 경화유를 제조할 땐 촉매를 어떤 촉매를 쓴다고 그랬어요? 금속 촉매를 쓴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금속 촉매가 있는데 쓰는 금속 촉매는 뭐였어요? 니켈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납 같은 중금속, 철, 그리고 금은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정답은 4번 니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 오렌지 마말레이드 생각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젤리 속에 과일에 과육이나 과피를 넣어준 제품은 뭐겠어요? 우리 병 안에 잘 담겨있는, 병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병 안에 담겨있는 넣어준 거 뭐라고 부르죠? 마말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오렌지 마말레이드 상상하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정답률이 80% 정도 해당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동결건조의 원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동결건조는 동결 어떻게 만들어요? 얼음으로 만들어서 얼음을 뭘로 시키는 거예요? 기체로 만드는 거예요. 자, 고체가 기체가 되네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승화라고 부릅니다. 자, 얼음을 만든 다음에 기체로 만들어서 건조를 시킨다. 뭐에 의한 건조겠어요? 승화에 의한 건조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이어지는 문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식품 가공이 좀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EPA와 DHA 이거 뭐예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고등어에 많이 들어있죠?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라고 하죠? 자, 닭가슴살 아니겠죠? 삼겹살 아니에요. 소고기 아닙니다. 고등어가 있으면 더 쉽게 풀었을 텐데 고등어는 없지만 정어리가 생선 중 하나죠. 어떤 생선? 등푸른 생선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냉동식품을 해동하는데 액즙이 유출돼요. 특히 어떤 식품에서 고기류, 축산품에서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드립 현상이라고 부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압출 가공 방법 익스트루전 쿠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익스트루전 쿠킹은 압력하고 뭐가 같이 나오겠어요? 열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직이 팽창되겠죠? 밀도가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압력도 들어가고 열도 들어갑니다. 단백질 변성되고 분자간 결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압력하고 물이 들어가요. 또 뭐가 바뀌겠어요? 전분이 수화되고 팽윤되겠죠. 노화될까요? 노화되지 않을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열과 압력이 같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아미노산 간장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생소할 수 있죠. 이거 뭐 생각하시면 돼요? 산분해 간장이에요. 자, 우리 간장은 보통은 뭘로 만들었어요? 미생물이 발효를 시켰죠. 미생물이 발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분해를 미생물이 하지 않고 산이 분해하는 걸 산분해 간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뭐 할 때 많이 공부했어요? 위생학에서 나오지만 MCPD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배운 게 산분해 간장입니다. 자, 그러면 원리에서 우리 정의에서 뭐가 안 들어가요? 미생물이 안 들어갑니다. 즉 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코지가 안 들어가겠죠. 탈지제도 필요하겠죠. 산이니까 염산용액 필요하고 수산화나트륨은 도대체 왜 들어가나요? 산이니까 뭐 시켜야 돼요? 중화시켜야 됩니다. 중화시키기 필요한 게 수산화나트륨 들어갑니다. 정답은 1번 코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 우유로부터 만드는 거죠.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때 균질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균질은 잘 섞어주는 거, 기포성을 좋게 하는 거죠. 그 기체를 많이 함유시키는 거예요. 기체를 많이 함유시키는데 오버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버런은 뭐냐면 원래 원료 대비 부피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의미해요. 기포성이 좋아서 기체가 많이 함유되면 원료에 비해 부피가 막 커지겠죠. 오버런 증가시키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기포성을 좋게 해서 막 커지면 조직이 부드럽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섞어줬을 때 응고된 덩어리가 생성될까요? 생성에 억제시킬까요? 생성을 억제시키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 가공 부분 봤는데 다른 기출의 부에 비해서 또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았어요. 70, 80% 정도 된 정답률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었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잘 풀어야 고득점을 통해서 식품 기사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